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전세 만기 앞두고 세 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하고요. 지금 이거와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임대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전세 만기가 될 때 꼭 체크해야 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놓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주변 분들께 꼭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의 메인 주제, 썸네일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보증금 증액 시 등기부 등본 확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요, 어떤 대출 규제가 들어갔냐?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요,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되는 강한 규제가 적용이 됐다는 거죠. 자, 이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많은 임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 바로 전세 준 집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후순위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불법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1순위로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서 2순위로 제2금융권 근저당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입자의 재산상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집주인의 도덕적인 문제를 의무를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연장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후순위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보통 알리질 않아요. 자, 사람들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부분 확인을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자, 당신 지난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임대료 증액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이번에 전세금 왕창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세금을 올려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요, 제2금융권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위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3순위로 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는요, 전세 계약 연장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집에 인터넷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람하시면 돼요. 700원인가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 계약 연장 전에 자주자주 확인하세요. 첫 전세 계약에 없었던 권리 등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부에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든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근저당권이 몰랐는데 설정돼 있었네? 그러면 절대 원하는 대로 전세금을 올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 전세 가격과 근저당권 설정 금액 합계액을 매매 시세와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근저당권 설정 금액하고 내가 지금 넣어놓은 전세 금액 합계액이 시세의 70에서 80% 이상 된다면요, 증액 요구는 거부를 해야 돼요. 왜? 증액해주는 내 전세금 보호를 못 받잖아. 집주인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이건 좀 강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전세금에다가 후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요, 만약에 세입자가 바뀌잖아요.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이 제2금융권 대출의 후순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진다는 거예요. 야, 나 나가면 전세 세입자 못 구할 텐데 네가 증액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이유는 없잖아. 좀 더 세게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후순위로.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고요. 집주인이 어떤 요구를 하든 절대 전입을 빼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대항력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약갱신할 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꼭 기존 계약서의 연장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연장 계약으로 표시 안 하고 연장 계약서 체결했거든요. 뭐 그래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기왕이면 하셔서 명백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연장 계약서도요, 확정일자 따로 받으셔야 돼요. 증액된 게 있으면은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활용 부분입니다. 이것은 청약을 준비하시는 무주택자한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첫 계약 전세보증금 5억짜리 내가 살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1억 받았습니다. 자, 갱신 계약할 때 집주인이 1억 올려달래요. 자, 그럼 전세자금 대출 1억에서 2억으로 받아야 될까요? 내가 청약을 준비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세의 80% 최대한 맥시멈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대출로 확보한 2억 8천만 원을 청약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현재 중도금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자, 국민은행이 집단 대출을 축소했고 농협은 아예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 가능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청약을 할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계약금 20% 마련해야 되죠. 중도금이 안 되면 60%나 되는 자금을 내가 스스로 잔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청약 대기자는요, 무조건 최대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투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현금이 필요하게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 분양가격이 많이 올라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현금을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자를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세계약 연장 시에 대출 제한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국민은행이 전세대출 연장 한도를 축소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자금 대출 끌어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연장할 때는요, 연장 금액만 대출해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KB에 이어서 하나은행도 이런 제도에 합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금융권에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막히기 전에 전세 만기가 된다면요, 빨리 움직이셔서 최대한 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 하락을 주장하는 유튜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출을 권하는 방송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청약제도의 아쉬운 부분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사는 지역의 향후 공급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해요. 희망 없는 지역은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이 편한 세상 강의 1순위 청약이 마감이 됐어요. 무려 338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가 8억이었어요. 8억인데도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다는 거죠. 자, 청약제도에서 당해 공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같은 경우는요, 해당 지역에서 30%에서 50% 우선 공급이 진행되고요. 그 외 지구에서는 해당 지역한테 100% 우선 공급이 됩니다. 자, 본인이 만점 수준의 커트라인이 아니잖아요. 또는 9억 초과 주택 청약을 넣을 능력자가 아니라면요, 이사를 가셔서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죠. 자, 청약제도에서 당해 공급의 중요성은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자, 왜 이 편한 세상 강의 1순위에 이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을까요? 수도권 전역에서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남 더샵 에디피스에서 곧 청약이 진행되는데 하남시 인구 31만 밖에 안 되죠. 공급되는 아파트 규모는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 2,500만 명과 경쟁하실래요? 아니면 31만 명과 경쟁하실래요? 차이가 뚜렷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급이 많을 지역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공공택지의 공급계획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학습도 이 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앞으로 공급이 많을 지역이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검색하나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구글에서 광명시 재개발, 성남시 재개발 이런 식으로 검색해도 시청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정비사업 현황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아파트 교과서로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공부만 하셔도 지금 사업 단계가 이 정도니까 언제쯤 일반 공급하겠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33평 기준 8억에서 한 9억 정도 분양가가 가능하다면요, 하남시나 과천으로 이사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3평 기준 5억 내외 분양가를 희망한다면요, 남양주 지역으로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회는요, 전세 만기 시점을 이제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로 대출도 확보하시고 우선 공급 당해 지역이 유리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나의 청약 기회를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